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폴란드의 FA-50PL에 미국의 암남 미사일이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해주셔서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정말 사실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UAE와 사우디에 우리 KF-21을 판매하는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은 협상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해주셔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선 저번 영상의 댓글이나 기사들을 보니 우리 중고도 무인기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이야기가 많아서 우선은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에는 국산 엔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인 차원에서 자료조사를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무엇이냐면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에도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에 국산 엔진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위키백과에는 우리 해성 대한미사일에 들어가는 SS760K 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한화가 개발한 터보 프롭 엔진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엔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프렛 앤 휘트니 캐나다에서 개발한 PT6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엔진은 지금 한화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입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 엔진이 우리 KT-1 웅비 훈련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고도 무인기는 KT-1과 동일한 엔진이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다만 원래 계획대로라면 중고도 무인기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무인 공격기 모델에는 국산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엔진은 지금 한참 개발 중이고요. 지금 중고도 무인기에 탑재된 엔진이 1200마력이라면 한화에서 개발 중인 신형 엔진은 1400마력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최대 상승고도를 14km로 상정을 했으나 지금 나와 있는 모델은 최대 상승고도가 12km이고 우리가 개발 중인 신형 엔진을 탑재하면 상승고도가 14km로 상승합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면 그건 기존 12km의 상승고도는 전투기와 운용고도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전투기와 운용고도가 전혀 겹치지 않는 고도에서 작전을 하는 무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12km이지만 국산 엔진이 개발되고 중고도 무인기 공격형 모델인 블록2가 나오면 최대 상승고도는 14km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라면 실제로 공격형 모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군과 해군에서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한화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모하비 무인기를 바탕으로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 중이고 어쩌면 중고도 무인기의 공격형 모델은 나오지 않고 한국형 모하비가 우리의 무인 공격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고도 무인기 기반의 무인 공격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중고도 무인기가 무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중고도 무인기에는 미국의 리퍼와 달리 탐지거리 100km의 합성계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서 리퍼만큼의 무장 탑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중고도 무인기도 무장 탑재 능력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거리 30km에 무게 50kg인 한국형 브림스톤이 전용 무장으로 탑재됩니다. 다만 지금 중고도 무인기에 탑재되는 한국형 브림스톤은 비닉 사업으로 기밀 무장으로 개발되어서 공개가 안 될 뿐입니다. 중고도 무인기는 무장 파일론이 4개가 있고 무장은 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장 말고 다른 무장은 탑재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한국형 브림스톤만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무장은 엄청나게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요. 무슨 특징이냐면 미국의 리퍼 무인기도 최대 상승고도가 12km이지만 리퍼에서 운용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의 최대 운용고도는 종류에 따라서 4km에서 6km입니다. 그래서 리퍼는 헬파이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낮추어야 하고 그때가 리퍼 무인기가 가장 취약할 때인데요. 우리의 한국형 브림스톤은 최대 고도 14km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무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도를 낮출 필요가 없이 원래 있던 고도에서 바로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가 미국의 리퍼보다는 월등하게 생존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한국형 브림스톤은 FA-50 전투기에도 탑재되어서 전투기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FA-50이나 KF-21에서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장과 비견되는 무장은 미국의 SDB-2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전투기에 SDB-2를 운용한다면 우리는 전투기에서 한국형 브림스톤을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중고도 무인기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점이고 심지어는 나무위키나 기사들에서도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럼 중고도 무인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선 우리 KF-21의 사우디와 UAE의 수출 이야기로 넘어가서
솔직히 말해서 원래 이 소식은 저번 영상에서 다루어야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바로 그전 영상에서 UAE는 우리 KF-21 블록3를 공동 개발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KF-21 블록2에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그 영상을 내보내고 바로 UAE에 대한 수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다루지 못하고 오늘 다루는 건데요. 지금 우리 카이는 사우디와 UAE에 KF-21을 판매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지금 협상이 최종 막바지 단계인데요. 소스코드 제공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더구르라는 언론에서 중동의 디펜스 아라비아라는 외신을 인용한 기사인데요. 그런데 저도 디펜스 아라비아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원본 기사를 찾아봤지만 저는 원본 기사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인 더구르를 기반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우선 중동 국가들은 기술 이전과 유지 보수 그리고 현지 생산까지 묶는 패키지 형태의 계약을 원하고 있고 특히 중동 국가들이 직접 무장을 통합하기 위해서 소스코드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 거부를 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소스코드라는 게 너무 방대한 거라 무조건 우리가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스코드라는 게 결론은 전투기에 탑재되는 임무 컴퓨터의 프로그램 코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스코드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KF-16과 F-15K 그리고 F-35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KF-16과 그리고 F-15K의 소스코드는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유한 소스코드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F-15K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로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F-15K의 소스코드를 가지게 된 건 우리는 우리의 F-15K에 유럽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통합해야 했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소스코드를 구매해서 타우러스 시스템사에게 넘겨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F-15에 통합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우리 측에서는 직접 F-15K에 무언가를 통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KF-16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로 몇 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우선 우리는 KF-16의 임무 컴퓨터에 우리의 KGGB를 통합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KGGB는 임무 컴퓨터에 통합을 하지 않고 조종사가 태블릿 PC를 탑재하고 탑승을 해서 조종하는데요. 그런데 이 방식은 문제가 많고 그래서 KGGB를 직접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시험은 실제 전투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KGGB를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하려면 KGGB를 전부 개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KF-21에는 KGGB가 직접 통합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KF-16에 우리가 직접 한 게 바로 제2담 유도폭탄의 통합을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KF-16에는 우리가 직접 무장 통합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KF-16의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어디까지나 극히 한정적인 소스코드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는 주로 항법장치와 관련된 소스코드이고 그래서 제2담 같은 GPS 기반의 무장의 통합은 가능한데요. 공대공 미사일 같은 무장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KF-16에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KF-16에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우리가 KF-16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는 방법은 KF-16의 임무 컴퓨터가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손댈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KF-16의 통합이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레이더를 데이터 링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KF-16의 레이더에 프로그램을 조종할 수 있는 소스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그런 건 제공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도 그런 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직접 별도의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기도 하고 아예 데이터 링크가 필요 없는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소스코드도 소스코드 나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동 국가들이 KF-21의 항법장치에 관한 소스코드를 원한다면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레이더나 데이터 링크에 관한 소스코드를 제공해달라고 한다면 그걸 제공하는 건 그 어느 나라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간단하게 중동 국가들이 소스코드를 제공해달라고 했고 우리가 그걸 거부했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소스코드도 어떤 소스코드를 제공해달라고 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레이더나 데이터 링크에 대한 소스코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제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번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동 쪽 언론들을 뒤지다 보니 이미 기존에도 중동 국가, 그 중에서도 UAE 측 언론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KF-21 도입 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더군요. 지금 UAE 언론에서는 우리 KF-21을 도입하기 위해서 1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2조 원의 풀패키지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만 후보는 아니고요. 이 사업의 경쟁자는 미국의 F-16과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UAE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원래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하려다가 미국에서 F-35를 판매하는 걸 거부해서 하는 사업이라 F-16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고요. 또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이미 비슷한 기종인 라파를 대량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UAE에서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우리의 KF-21이 가장 강력한 후보인데요. 문제는 그 도입 수량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이 사업은 미국의 F-35 대신 도입하는 사업으로 원래 UAE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50대를 도입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KF-21도 대략 50대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무려 22조 원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2조 원으로 고작 KF-21 50대를 도입할 리는 없고요. 결론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모두 포함한 그리고 우리 KF-21 블록3의 개발에도 참여하는 풀패키지 도입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KF-21 블록2를 대략 50대 정도를 UAE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그리고 KF-21 블록3에도 참여하는 풀패키지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우디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중동 언론을 뒤져도 사우디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저도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원래 사우디는 기존에도 구형 F-15를 교체하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체 수요라고 여겨질 뿐입니다. 결론은 이번 UAE 사업은 무려 22조에 달하는 사업 규모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UAE가 기술 이전을 어느 정도까지 소스코드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느냐를 협상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기종은 우리 KF-21로 결정되고 그 세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이 폴란드의 FA-50PL에 미국의 암남미사일 통합이 확정되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저도 그 소식은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소셜미디어 X에서 나온 소식이라 저도 100%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 이번 기사는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인 ZBIM이라는 곳에서 4월 8일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이레네우시 노방 육군 부사령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폴란드의 육군 부사령관이 FA-50PL의 암남 미사일이 통합되기로 되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FA-50PL에 암남이 통합되는 건 100% 확정입니다. 기사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문제의 미사일은 폴란드가 이전에 F-16C 디아스트르자브 전투기용으로 구매했던 AIM-120C 578 변형 기종입니다. 현재 해당 미사일의 도입 방식을 해외 군사 판매 FMS 방식 또는 통합 시스템 DCS 방식 중 어느 쪽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FA-50PL 전투기가 해당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기존 계획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FA-50PL은 2027년에 인도될 것이며 지금 카이에서 우리 군의 KC-330 공중급 6위를 통해서 공중급유 시험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노박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지금 MBDA의 브림스톤과 그리고 안드릴의 바라쿠다 500의 탑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바라쿠다 500은 무인기와 미사일의 경계에 있는 일종의 지능형 자폭형 무인기이자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900km의 소형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FA-50PL에 미국의 암남 미사일의 통합은 확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좀 안타까운 건 결론은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FA-50PL에 단 한 종류의 국산 무장도 채택이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KGB도 채택이 안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분명 한국형 브림스톤 미사일이 있는데 폴란드는 유럽 MBDA에 브림스톤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인데요. 다만 그나마 다행히 최소한 FA-50PL의 최대 문제점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폴란드의 FA-50의 암남미사일의 통합을 승인했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로부터 FA-50을 구매하는 모든 나라의 암남미사일의 통합을 승인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어떤 나라의 FA-50의 암남미사일이 통합될지는 말 그대로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필리핀에는 미국도 허락할 거라고 보지만 말레이시아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명 폴란드의 FA-50에 암남이 통합된 건 다행한 일이나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투기들의 공대공 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는 점이고 우리나라 전투기들의 공대공 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역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FA-50PL의 암남 미사일을 통합해주지 않는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FA-50PL의 암남을 통합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카이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모든 건 미국 회사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FA-50에 탑재되는 임무 컴퓨터도 미국제이고 그리고 레이더도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FA-50의 암남을 통합하는 작업은 우리 카이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모든 작업은 미국 업체가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FA-50의 암남을 통합해주지 않는다는 건 원래 처음부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럼에도 암남 통합을 지연시켰고 심지어는 우선은 폴란드에는 허락을 해주었지만 앞으로도 케이스별로 별도로 허락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동 국가에 KF-21을 판매하는 문제와 그리고 폴란드에 판매하는 FA-50의 암남 미사일을 통합하는 문제를 이야기해봤는데요. 특히 중동 국가 그리고 UAE에 KF-21을 판매하는 문제가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미 협상 타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게 저도 좀 놀랐고요. 결론은 이번에도 두 번째로 우리 KF-21을 구매하는 국가는 필리핀이 아니라 아무래도 UAE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역시 문제는 우리가 UAE에 KF-21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술 이전을 해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우리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려 22조 원이나 하는 사업이니 기술 이전을 전혀 해주지 않을 수는 없고 해주긴 해주어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 해주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기술 이전을 해주지 말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무기 판매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결론은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예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 수준이 문제일 뿐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KF-21이 무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UAE에 수출된다니 좀 놀랍지 않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